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됐어요. 통합당은 반대 토론만 하고 이제 퇴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만 하고 이 나머지 이제 표결 과정에서는 모두 나왔는데 이 반대 토론에 나선 이 조수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수의 우세만 믿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이 반대 토론을 끝마쳤습니다. 네. 통합당은 이제 뭐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이겠어요.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장외투쟁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국회 바깥에서 광장 네. 또 시내에서 이게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덥잖아요. 그렇죠. 날도 덥고. 네. 또 코로나19잖아요. 예. 실제 물리적으로도 장외투쟁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여론도 안 좋잖아요. 장외투쟁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장외투쟁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걷는데 이 국회 내에서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충돌을 했던 조영 원내대표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외투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외투쟁이 이제 어려운 세 가지 이유인데 세 첫 번째로는 예. 첫 번째 뭐예요?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심 눈치를 봐야 된다. 민심 눈치. 네. 두 번째 나가는 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또 애매한 상황에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명분이 또 예. 세워져야 되니까. 언제 회군해야 되는지가 돌아와야 되는지가 이게 마땅치가 않다. 네.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높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역대 장외투쟁을 보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장외투쟁에 대해서 조금 이 신중하고 주춤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정말 이 장외투쟁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장외투쟁 밑줄 쳐야 돼요? 밑줄 한 3개 정도 쳐주세요. 별은? 별도 한 10개. 10개. 배정찬 소장 대단하십니다. 뭐 원고 같은 거 보지도 않으시고 세 가지를 원투 쓰리로 쫙쫙 해대셔. 진짜 시사평론가답습니다. 비타민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타박을 안 주시네요. 세 가지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무슨 세 가지 정말 잘했어요. 네. 제가 적어놨어요. 주영원 대표가 이제 23억 시세 차익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MBC의 의혹 제기 이후에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 뭐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 그 집은 앞으로도 수년간 팔 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 이 저에게 돌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그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본인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우픈 사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서울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의혹을 제기했던 대북 송금 이면 합의서도 진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위조된 것이다. 또 그리고 본인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영원 대표는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반대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이 사본을 제시했었던 것이 이제 이 대북 송금 30억 이면 합의서의 내용이었었는데 네. 조영원 대표는 이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당장 어떤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가 고발을 해달라. 고발을 하면 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진본이라고 믿고 있고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류현진 선수 경기 두 분 혹시 보셨어요? 네. 뭐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네. 선발 네. 나왔는데 2차 선발이었는데 오늘도 아깝게 패전을 했어요. 두 게임 연속 부진한 건데 보니까 허구현 해설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제구력을 되찾고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써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워싱턴전에서 이제 4와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을 해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네. 네. 자 뚱커벨, 뚱블리 다 무거운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뚱이잖아요. 류현진. 유뚱이죠. 같은 무거운 생태계에 있는 분들로서 네. 류현진 선수한테 덕담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원래 이게 무거운 사람들은 발동이 늦게 걸리거든요. 무겁잖아요. 걱정하지 마. 유뚱.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멘트. 네. 하나 더 비타민. 네. 정상훈 기자도. 이 무거운 사람들은 발동이 늦게 걸리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류현진 선수도 네. 이거 비타민 4개나 뺐겠네 오늘. 그래서 항상 이 감사합니다. 둥커벨이 탄 버스는 네. 정류소를 지나가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황운하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이분들이 그 모여서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저도 그 사진 봤어요. 네, 어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올렸던 SNS에 올렸던 사진이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사진 뒤에 이 당시 TV에서 이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내용의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황은하 의원은 사과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황운하 의원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 TV 화면에서 일부러 웃었겠느냐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면을 일부러 연출했을 리는 없다. 예. 악마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은 해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전 지역 수해 소식이 TV 뉴스 화면으로 나오는 배경에다 대고 웃으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놓고서 아니 어떻게 지역구가 물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니 제정신인가요?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진을 이제 찍자라고 이제 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웃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고 그때 이 대전 지역에 물난리 화면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우연히도 그 배경 화면이 이제 TV 화면이 잡히면서 경우가 없는 상황이다. 이 황운하 의원이 도대체 이 어떤 정신으로 이 사진을 찍었는가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 본인은 일단 이건 좀 너무하다. 악마적인 편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진중해지고 경계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하는 그 3명 후보들 어떤 일정을 가져요? 네, 일단 오늘 이낙연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이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단계적 이전론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다. 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요. 부산. 네, 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검증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오면 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 가덕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주민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정호, 김용민, 이재정, 장경태 의원과 함께 찾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서 이 헌화와 분향을 했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셨던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 당대표 순회 일정에도 나오는데 거론이 됐는데 이 세종시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회, 청와대, 서울대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국회는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이 서울대학교와 청와대는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더 많았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9일이죠. 8월 29일 네. 토요일 네. 날이죠. 예.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그러네요. 우리 무겁당은 전당대회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이번에 당대표 후보를 받은 무거운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네, 무거운 후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 민주당이요. 네. 네, 다들 가벼운 분들이시죠, 정치가. 네,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4%였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1%포인트 더 높았는데 긍정평가는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9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는 48%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3%포인트 내려간 45%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이고요.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A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자세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1%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결과로 네.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말이죠. 네. 그 부의금을 세탁기에 놓고 거기에 균이 묻어 있을까 봐 세탁기를 돌렸다가 뭐 한 2천만 원인가 손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기 전자레인지에 네. 넣다가 500만 원인가요? 아주 우픈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의금이니까 이제 현찰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5만 원권이나 만 그렇죠. 원.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 세균이 혹시 묻어 있을까 봐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셨다. 아유. 자, 그런다고 저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최근에 그 신천지가 말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관련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지금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한다고 그러죠? 네, 예. 아마 오늘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신천지 간부들이 모여서 뭐 온라인 전쟁을 하자라거나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라면서 이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지난 20일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만희 회장이 검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은 지 4일 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핵심 간부가 그 인터넷 여론 조작의 이 첫 단계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2월 말에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좀 일종의 좀 앙심을 품고 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제 확산된 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 때문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핵심 간부가 지시한 여론전 계획이 뭐 실제로 실현했는지 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해당 영상에 이제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정황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유튜브 영상을 신천지 신도들 위주로 이제 퍼뜨리라라거나 어떤 기사가 있으면 또 댓글 작업을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흔적을 남기지 말라 뭐 이런 지시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만희 교주가 32억 뭐 횡령 뉴스도 나왔던데요. 수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금입니다. 32억 원 빼돌린 혐의인데요. 5년 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지 교회 명의로 된 계좌 129개에 이 현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인데 이 빼돌린 이 현금 32억 원을 자신의 이 아내 계좌 48개에 분산해서 입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미래통합당하고 신천지가 연관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어제 페이스북에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신천지가 이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라면서 이 회의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다. 거기에 종교 단체가 합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추미애 네. 장관의 말을 빌려서 그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하고 질문을 법사위에서. 받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아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꺼내들었는데 이 법무부 차관이 된 전 동부지검 검사장 출신이죠. 네. 이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빨리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법무부 차관으로 오게 된 배경 아니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시네 이런 발언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이 장제원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이 방금 전에 이제 정상훈 기자가 설명을 했죠. 신천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 이렇게 좀 비꼬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추 장관과 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요. 예.